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먼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바라본 공인중개사 시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치색 부동산에서 빼세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식주에서 줄을 왜 정치색을 입히십니까? 거기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그 왼쪽에 구석탱이 몰려있는 그 사람들 모아놓고 도대체 커뮤니티에서는 95%의 내용이 대출 완화, 우리 집 좀 사게 해달라, 좀 올라가고 싶다, 나도 서울 살고 싶다, 그 내용인데 도대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똘똘한 한 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사라고 부추겨서 다주택자들 악마시에서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샀죠. 어디에 사겠습니까? 내가 서울에 한 채 있어요. 전라도에 한 채 있어요. 경상도에 한 채 있어요. 강원도에 한 채 있어요. 다주택자들 악마래매요. 팔죠. 다 팔겠죠. 똘똘한 한 채만 사라면서요. 그러면 전라도 한 채, 경상도 한 채, 강원도 한 채, 충청도 한 채 있는 사람들이 팔겠죠. 한 채만 남기겠죠. 어디 남길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디 남겨요? 인간의 본성을 제발 망각하지 말라니까요. 저 같아도 서울에 남기겠어요.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 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서울 수도권으로만 오잖아요. 왜냐? 사람이 사니까요. 사람 모여있는데 가게 돼 있어요. 음식점. 여러분, 똑같은 순댓국집이 양옆에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사람이 많이 줄 서 있고 한쪽에는 사람이 줄 그렇게 안 서 있어요. 맛의 큰 차이?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못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 심리가 저기 줄 서 있네? 사람들 많네? 가게 돼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맛있으면 더 좋고,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악마시하는 것도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월세 공급자입니다. 우선 그거 차치할게요. 거기까지 가면 또 막 내용이 산으로 가니까. 그럼 한 채 남기래요. 아니,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 남겨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 어디 남길 거예요? 서울 남기겠죠. 그러면 서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공급은 줄어들고 지방에 있는 그 팔았던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들은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 집값은 떨어지죠. 왜냐? 누가 또 지방으로 와서 그 소유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서 서울 집값 올려놨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 됐죠. 전 개인적으로 정치색 없어요. 뭐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관심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저한테 실용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치 같은 속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막 자기들이 이념 전쟁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그 고집이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근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왜 정치색을 입히냐고요. 윤석열 정부 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 하향 안정화 하고 있었어요.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한국 부동산 원이든 어디든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든 아니면 유튜브든 아니면 전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봤던 시각이든 찾아보세요. 왜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했냐?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잘했나요? 뭔 정책이 있었나요? 가만히 냅둬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시장은 냅두세요. 시장을 가만히 냅두면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요. 그 정화되면서 조금 이제 사각지대나 좀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심각한, 진짜 누가 봐도 심각한 막 전세 사기 막 이런 거 발생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맞죠? 막 임대차 사법이다, 부동산 정책 오르니까 막 빌라 왕 해가지고 막 천몇 채씩 한 사람이 갖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도 싶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왜 투기판으로 정치색을 넣어버리니까 시장 언론에선 또 조명을 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포모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서울 사야죠. 수도권 사야죠. 서울 접근성. 부동산의 1원칙 서울 접근성.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자녀 교육. 어디에다 몰려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 아닌가요? 사람 몰려 있잖아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졌잖아요. 지방에 지하철이 없고 도로도 되게 험망하고 사람도 얼마 안 다니고. 이 정책 간담회 참석한 사람들 본인들 집 다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가 살아요. 그만 거기서 소유권을 사놓고 한번 본인들이 솔선수범 하라고요. 다주택자들 정책에서 배제한다면서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재산 발표한 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밑에 있는 다주택자들 진짜 일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1주택을 갖던 2주택을 갖던 3주택을 갖던 왜 그걸 정부가, 이 사람들이 악마니 뭐니. 근데 본인들은 뭔 놈의 재산들이 다 30억 50억이에요 검사 판사 예를 들게요. 했다가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들 있죠. 검사 판사 월급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산 공개를 하니까 수십억씩이야. 어떻게 벌었어요? 음모론 해요? 어디서 뒷돈 받은 거 아니에요, 음모론으로. 이런 음모론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처벌하라고요. 이런 사람들. 왜 멀쩡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죽어 사다리로 처음에 신혼부부들 한 10년 열심히 같이 맞벌이 하면서 돈 모으고 하면 1, 2억 모일 수도 있어요. 진짜 1, 2억 모아서 월세 사시다가 서울 근교, 서울까지는 못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광명, 과천, 여의도 좀 많이 올랐죠. 뭐 부천, 뭐 김포, 뭐 고양, 구리, 하남, 이런 곳들 예전에 서울 근교에 지하철 교통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전세로 들어가요. 그냥 나머지 이제 부족한 전세금은 전세자금 대출로 이렇게 살아가고. 왜냐면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왜냐면 주거 비용이 자기 생활 비용, 뭐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으면 돈이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 계층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더 좋은 지역, 고급 지역으로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을 조력하는 역할이라고요. 이 말에 반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서울은 말도 안 할게요. 서울은 뭐 평균 집값이 15억이다, 뭐 신축은 막 20억이다, 막 이런 세상이니까 말도 안 할게요. 이제는 하남, 뭐 구리, 예전에 하남 구리는요 신경도 안 썼었어요. 도대체 진짜. 근데 이제는 여기도 못 가요. 어디 가야 되냐? 진짜 뭐 용인도 수지구는 또 분당이랑 묶여서 제외. 기흥구는 이번에 또 묶였는데 여기는 좀 그나마 지금 바뀌는 두. 처인구, 제가 55사단 용인 에버랜드 에방사라고 불리는데 거기 나올 거예요. 처인구요. 저 군생활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고 논밭이고 빈 땅이었는데 이젠 거기까지도 들썩들썩해요. 뭐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지만 그 전에도 막 들썩들썩했어요. 여기까지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묶인 데가 동두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동두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동두천이 묶이니까 포천 연천이 올랐대요. 거의 군부대밖에 없는데, 바로 북한인데. 이게 왜 정치색을 자꾸 여기에 입히냐고요. 솔직히 내가 대통령님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아니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왜 세금으로 안 잡는다면서요, 부동산. 아, 지금 보니까 출구 양도세 딱 막아놓고 뭐 이제는 장특공제 1세대가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리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10년 맥시멈 한도에서 보유기간 40% 한도, 거주기간 40% 한도, 80% 한도, 거기 그 장특공제도 건드린다면서요. 건드릴 수도 있다면서요. 한도에 캡을 씌운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국토의 공익성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국가라는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까지 오케이. 사유재산제를 지금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 중국처럼, 중국은 땅이 전부 다 국가 소유라면서요. 개인들은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다면서요, 땅에. 그러니까 그게 목표냐고요. 목표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라고요. 왜 돌리냐고요, 자꾸 세금으로. 그러면서 재산세, 종부세 건드린다면서요. 지금 1세대 1주택가 종부세 안 내는 기준이 아마 12억일 거예요. 이제 서울은 물론 기준시가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의 뭐 외곽 지역들은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제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종부세 다 과세 대상이라.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뜯어가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확장 정책 하잖아요. 물가 요즘 마트를 가보세요. 죽겠어요. 월급은 그대로, 수입은 줄어들어. 근데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 양극화는 심해져. 그러면 정책의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민들, 중산층, 허리를 두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를 좀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요. 왜 이제 세금 가지고서 왜 돈 뿌리니까 돈 더 뿌려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재난지원금 저 받았습니다. 10만 받을 때 좋아요. 한 두세 번 밥 먹으면 끝나죠. 근데 갑자기 한두 달 있다가 마트를 가잖아요. 평상시면 제가 느끼기엔 3만원이면 그래도 1인 가구로서 어느 정도 사서 한 일주일? 2주일 먹었는데 요즘은 3만원치 사잖아요. 일주일 거의 못 넘겨요. 계란도 너무 비싸졌어요. 물론 뭐 미국산 계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서 국내산 먹으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건 사람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 햄, 소세지, 뭐 기본 밑바탕들, 뭐 김치라든지, 뭐 라면도. 아니 그러니까 물가 너무 비싸졌어요. 어떻게 10만원 주시고 나중에 이게 더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생활 패턴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모이는 것들이 한 10만원에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는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노는 횟수가 뭐 더 많아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요, 10만원 20만원씩 덜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도 서울에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부모님 도움 안 받고는 제 개인 여력으로는 이제는
거의 저도 포기하는 상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지? 서울은 못 사나 보다. 뭐 인천 뭐 저 끝으로 갈까? 아니면 용인 쪽으로 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갈까? 결혼도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생각 들어요. 내 자식한테 서울도 한번 살아보게 하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아빠가 될 아직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현금 보유량이 있어서 유동성이 있어요. 세금으로 때려요. 내요. 감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망하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자는 정책이냐고요. 지금 이게 출구 양도세 막아놓고 보유세로 가운데 몰아놓고 막 후들어 패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 줍줍 판다니까요. 싸게 금매 나오면. 근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버틴다니까요. 부동산 가격 안 잡힌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요 진짜. 함차종당도 아는 얘기들을 왜 여기에 자꾸 정치색을 넣고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다, 다 악마적으로 불법적으로 돈 벌었다 막 이런 뉘앙스의 정치색을 왜 입히냐고요. 그럼 본인들도 돈 더 많잖아요. 그럼 본인 돈은 깨끗한 거냐고요.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보면 95%가 내용이 대출 규제 풀어달라는 건데 도대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국민들 개돼지 아니라니까요.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요즘 진짜 젊은 세대분들 얘기 대화 나눠보면 집 같은 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집 같은 거 어디를 선호해야 되는지 그나마 어디가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질 것 같은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 갖춰진 데는 비싼데 얼마나 똑똑한데요. 정부 아무리 이렇게 쇼해봤자 믿질 않는다니까요. 그걸 누가 믿냐고요. 예전처럼 바보도 아니고. 본인들보다 똑똑해요. 솔직히 젊은 분들이. 근데 이분들 왜 꿈과 희망을 접냐고. 아니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샀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예요? 내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고요. 진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라고요. 대출 풀고서 재개발 재건축 좀 완화하고 한번 시장 가만히 냅둬봐요. 제발 정치색 입히지 말고. 국민재난지원금 뭐 몇 조, 수십조 들었죠. 그거면요 지금 GTX 건설하죠. 지금 A도 아직 안 끝났어. 삼성역까지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이. 뭐 발표는 뭐 BCEF 뭐 다 했는데 뭐 그거는 뭐 난망도 하고요. 그런 걸 더 지으라고요. 지금 당장이야 그런 게 눈에 안 띄겠죠. 국민들한테 효능감은 못 느끼겠죠. 근데 그게 5년 10년 우리 100년 대계 우리 국가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느끼게끔 우리 국민한테 마음을 전달하는 좋은 정치라고요. 그리고 정치 뭐고 다 빼요. 그냥 빠지라니까요. 왜 자꾸 들어와서 시장을 시장 교란 행위를 정부가 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요 지금.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는다면서요. 왜 적당히 잡으라고요. 적당히. 집값 떨어지냐고요 세금으로. 지금 거기 그 부동산 정책하는 강남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만 보유세 내면 그 집 판대요? 전월세 더 올릴 거 아니에요. 전월세 올리다가 이제 점점 외곽지구로 또 가다가 또 수도권 금방 아파트들 또 오르고. 왜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을 투기판을 만드냐고요. 투기판을.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아, 부동산 시장 제가 이전 영상에 다 찍었죠. 관종이라고. 관심 안 주면요 그냥 가만히 냅둬봐요. 알아서 정화된다니까요. 왜 여기를 멀쩡한데 들쑤셔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발 가만히. 아니, 대통령 돼서 정권 잡았으면 그냥 노세요. 그들끼리 알아서 좀 노는 거는 신경 안 쓴다니까요. 뭐 샤넬백을 받든 디올백을 받든 막 알아서 좀 놀아요. 그냥 거의 멀쩡한 거 막 들쑤시지 마시고 그냥 어디서 대우 받으시면서 진짜 성공하셨으니까 노르시라고요. 그냥 해외 순방을 다니시던 막 어디서 만나시던 그냥 가만히 냅둬줘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제발. 적당히 해야지. 진짜 지금 20, 30대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하루에 막 알바도 몇 개를 뛰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 월세 그 5만원 깎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지금 정책 이래버리니까 월세도 얼마나 올랐는데 이 사람들 수입이 뭐 그렇다고 올라요? 본인들처럼 뭐 펜테이 잡으면서 막 수십억씩 벌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여기를 들쑤셔가지고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쪽방 같은데 원룸 같은 데서 주무시다가 근데 거기도 40만원씩 올라 20만원씩 오르고 복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개사비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두가 행복하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져? 뭐 내란이고 뭐고를 떠나서 뭐 바뀐 게 없는데 잘 될 거라는데 왜 갑자기 정권만 바뀌었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또 난리부르스예요. 뭐가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가 뭐 서울 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시장을 흔드냐고요. 물론 흔들어야 자기들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도 많겠지. 그게 힘을 보여주는 거니까 시장 흔드는 게 그게 투기 세력이에요. 시장 흔들어서 자기들 존재감 과시하는 거. 왜 그거를 하려고 하냐고요.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살다 1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소리도 하질 않나. 무슨 뭐 물이나 보유세가 낮다고 해서 3분의 1이 그거 보고 한 놈 잘라요. 도대체 뭐 미국, 일본 제일 비싼 아파트 한 채가 3천억이래요. 우리나라 가장 비싼 롯데 시그널 있죠. 둘이 보유세 누가 높은지 세율 누가 높은지 한번 보고 해봐요. 우리가 더 높다니까요. 지금 거긴 취득세 양도세도 없어요. 미국은. 도대체 입구 이렇게 틀어. 그리고 뭐 주식을 하라고 하진 이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인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마. 주식으로. 그냥 강원랜드 가라고 그래요. 온 국민 보고 전부 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그냥 주식 기본 고객 알려. 제로성 게임이에요. 주식은 돈 딴 사람 있으면 잃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기관들이 왜 개미가 살아남기가 진짜 어려운 시장이 주식이냐면 자본력 싸움이거든요. 주식은 제가 느끼기에 기관들은 채권 발행하고 하다 보면 계속 물 타면서 내려가면서 평단 낮추면서 이득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돈이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힘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싸우는 시장이 주식 시장인데 진짜
아침에 제가 2호선 타고서 삼성역 쪽 방향으로서 출근하는데요. 한 뭐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사람들 막 주식 어플 보면서 좋아하시는 것도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근은요 얼굴이 다 흑색이에요. 지하철 타고 2호선 가야지. 그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아휴 벌어도 뭐 얼마 벌지도 모르겠지만 이 그것도 그 적은 돈도 잃으셔요 지금. 근데 왜 부동산까지 들쑤시냐고요. 가만히 냅두라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인간이 자연하고 시장하고 싸우면 100% 진다고요.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자연재해랑 인간이랑 어떻게 싸워요? 시장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싸우려면 본인들 동기부터도 제대로 된 동기로 시작을 하던가. 근데 본인들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아, 본인도 돈, 그 양도차익 나오는 게 진짜 장특공제 1세대 1주택 건드린다는 얘기 듣고 이거. 아, 그럼 본인들 부동산 팔아가지고 번 거 있죠? 지금 고위공직자들 다 기부부터 하던가. 본인들 거 안 한다며요. 본인 돈은 금땡이고 우리 돈은 무슨 뭐 휴지 조각이냐고요 지금. 아, 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실패했는데요? 마르크스가 할 때는 원래는 공산주의는 제가 알기로는 자본주의 폐단 진짜 끝,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들어온 건데, 공산주의가 왜 망했냐? 지금 체제전쟁은 이미 냉전시대 종결로 끝났잖아요. 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보다 평등이란 말 참 좋아요. 근데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100을 일해서 똑같이 100을 나누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200을 일을 하고 이 사람은 50을 일하는데 왜 이 사람하고 나랑 가져가는 액수가 250에서 반절 나누면 125씩 똑같이 가져가야 되냐고요. 내가 200을 일했는데 이게 평등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돈부터 그러면 다 나눠준 다음에 평등하게 하고서 얘기를 하라니까요. 정당하게 돈 벌면 인정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진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면 박수를 쳐줘요. 배 아파하지 않아요. 예전 분들이나 자꾸 엉뚱하게 돈 버셔가지고 배 아파하고 사돈이 땀 사서 배 아프다고 하고,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다쳐 있다니까요. 아, 진짜 부동산 정책 제대로 좀 해줘요. 제대로. 아니, 제대로. 아, 실수 잘못했습니다. 그냥 빠져요. 하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들어오지도 마. 말도 하지마. 그냥 가만히 냅둬요. 국토부 공무원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걸 가만히 냅둬요. 정치색 입히지 말고 자꾸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꾸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자꾸 막 들쑤시지 말고, 우리 그냥 국토부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게끔 진짜 시장에 진짜 투기 세력과 불순 세력, 불법 세력, 위법 세력, 그분들 국토부 공무원들이 더 잘 잡아내요.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끔 가만히 있어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 영상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흥분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요. 건드리지도 마.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큰 혼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 감사합니다.